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소비 감소, 또 외국인 일손 부족 등으로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하던 도내 농가들은 판로 자체가 막히면서 피해가 더 큰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로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제주도 친환경 농업의 현황과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주도 친환경 농업협회 문근식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제주도 친환경 농업 분야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궁금한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급식 중단 혹은 축소돼 거기다가 이제 소비까지 부진까지 당하니까 여러분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기후 급변 상황이 잦아지면서 농사 짓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산 공급하는 학교 급식이 불안정한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친환경 농가로서는 난감한 지형이기도 합니다. 학교 급식이 중단된 물량만큼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감소되어 친환경 농산물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등 선제적인 노력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대체 판로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소상공인들도 어렵겠지만 친환경 농가들도 소득 감소로 역시 어렵기는 미안가진 것 같습니다. 네, 걱정과 한숨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소비 부진과 함께 학교 급식 중단으로 인한 도내 친환경 농산물의 적체량은 어느 정도고 또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학교 급식 중단과 축소에 따른 농산물 적체가 품목별로 말씀이 좀 약간 어렵겠지만 감자, 당근, 양배추, 월동무, 감귤, 그리고 이제 망감류 등 예상 수확량 중에 약 한 50%가 넘는 약 한 6,500톤 정도 예상이 되었고요. 액수로 환산된다면 한 67억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내 학교 급식 전체량은 약 한 115톤 정도 됐는데요. 육집 학교 급식으로 출하되는 물량이 도내 급식보다 한 9배 정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급식으로 나가는 친환경 농산물 적체량을 짐작할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적체 물량만 보고만 있을 수는 없고 저희들도 판로 개척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해소는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 학교 급식이 유일한 판로였던 만큼 농민들은 참 힘든 시간일 텐데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이어졌죠. 네, 지난해 봄 이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공공기관에게 많은 도움 주셨고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드라이브 행사도 했었습니다. 또한 지자체, 교육청, 친환경 급생산자위원회에서 지난 1월 30일까지 진행한 친환경 농산물 급식 꾸러미 사업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귤 등 홈쇼핑이나 쇼핑몰 등 다양한 방면에 이제 판로 개척들 노력을 했는데 기대만큼은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실 농민들과 몇몇 농민 단체들로만의 노력으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개별 농가에서 스스로 판로를 차지하는 힘든데요. SNS나 진판매 등 농사도 짓고 판로도 만들어야 되는 농민들은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판로를 찾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들을 돕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래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더욱 확대해야 되죠. 네. 그래도 현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도 있습니다. 제주에는 작년에 올해도 이어가는데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임산부들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 꾸러미 지원사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우산 공급이나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등 친환경 농산물 적체 해소 이외에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증가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다방면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이외에도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품목을 다양화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엽채류나 과채류를 위한 품목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꾸러미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꾸러미 사업은 현재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나아가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통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정부, 중앙정부 할 것 없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지원과 개선을 통해서 이 사업의 좋은 취지가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지원책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금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조기 지급됐죠. 현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엄청 좋은 제도죠. 네. 그런데 이제 소농이나 이제 자가농사를 짓는 농가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긍정적 평가를 갖는데요. 하지만 이제 어떤 대부분의 농가들은 약간의 불만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부재 지지율에 대한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작 농가에게는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경작 농가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 지주 중심의 직불제 제도인 거는 같습니다. 보완점은 이제 실질적으로 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불되도록 한다고 그런 좀 개선하고 그렇게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돼서 시행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이 됐을 때 공급 계약을 맺었던 농가를 제주도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없던 게 생기니까 참 좋죠. 네. 엄청 좋은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지원금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냥 관련 단체들하고 이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서로 보완하며 추진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부터 정상 개학과 함께 등교 수업이 확대될 전망인데요. 그렇게 되면 급식도 재개가 되고 친환경 농가도 조금이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될까요? 일단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비하고 앞서서 대책도 마련하겠죠. 우리 친환경 농가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 줄 것과 네. 공공급식과 복지급식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지원하는 각종 공공시설 급식으로까지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확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난생처럼 겪는 위기가 지나가고 있고 아직 그 위기는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한숨만 돌릴 수도 없고 농사 지으며 먹고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위기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농가들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동안 이제 진행되었던 사업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이나 고정적인 수요처를 발굴하고 확대하는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예산과 행정력을 과감히 좀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땀 흘려 농사지은 친환경 농산물이 판로가 없어서 밭에서 갈아엎거나 수확도 못하고 놔둘 수는 없습니다. 네. 특히 친환경 급식 등 체계적인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위해 유통센터가 좀 계획된 일정보다 좀 더 빨리 서둘러 건립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코로나19와 또 기후 위기 속에서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시대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친환경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속에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 농업은 청정 제주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100%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제주에서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토양과 지하수를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소비자들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이 늘어나야 합니다. 네. 청정제주를 지키고 있지만 아무리 친환경 농산을 생산해도 소비자가 찾지 않으면 결국 폐기돼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유통기한도 짧고요. 네. 생산량도 재배 면적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높이면 소비자는 또 외면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앞서 말했듯이 생산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지원이 좀 절실한 것이고요. 그리고
소비자도 부담을 좀 약간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약간 개선된다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가져봅니다. 앞서 말했듯이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부담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영역을 공공 영역에서 좀 찾아보면 더 어떻겠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하는 과정이 참 무척 고되지만 우리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함께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이 위기를 잘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